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는데 이 제목 가지고 하려고 하니 조금 마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방송을 하면서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해가지고 사람들이 맞추기 시작할 때 방송에서 백신이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제가 흰 고무신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백신이 얼마만큼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지금 막 매체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좀 강하게 백신 좀 맞지 마라.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많이 안 맞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고맙죠. 제 말을 믿어주신 그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죠. 물론 그 분들은 또 나름대로 제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또 그나마 저한테 고맙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보다 사실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사람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바뀌지 않으려고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요새 말 중에 트랜스 휴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트랜스 휴먼, 전에는 그런 말은 전혀 안 썼죠. 트랜스가 뭔지 아시죠? 트랜스가 체인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트랜스 휴먼은 인간을 바꾸다, 인간을 변형시키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변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천지 자연 질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질서가 바뀌는데 내 자신이 바뀌지 않겠다 버둥대면 그냥 죽습니다. 나중에 제가 요거 다음에 이제 그 터닝 포인트를 얘기하면서 더 얘기했지만 이제 선천적 사고, 직선적인 사고로 다분을 봐서는 절대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환적인 사고로 전환할 때입니다. 지금 병을 부리고 이렇게 백신을 맞게 하고 한 주도 세력들이 걔네들은 아직까지 선천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죽이면 이제 세상을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그 자체를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이 적어지면 우리가 사는데 별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이제 앞으로 오는 차원이 바뀌는 세상은 육적인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공부를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은 계속 선천 종교에서 유불선 기독교에서 말을 해왔습니다. 말을 해왔지만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죠. 무슨 공부? 속세를 떠난 공부를 해야 돼요. 속세를 떠난 공부를 누가 하느냐? 정신 빠진 인간이 하겠죠. 정신 빠진 인간이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은, 그러면서 뭔가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정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지는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짜여진 대로 이렇게 공부할 사람은 이제 열애로 해놨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열애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좁은 눈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 모든 넓은 길로 가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자, 모르니까 백신을 맞게 됐고, 자, 현 생활에 불편하니까 백신을 맞았고, 근데 백신을 맞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거고, 자, 그렇다면 우리말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계속 이야기를 해왔죠. 자, 단군 신화에 뭐가 있죠? 호랑이와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죠.
아마 이때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마늘을 좀 먹고, 마늘을 많이 먹죠. 마늘은 군마늘을, 그러니까 흑마늘을 좀 많이 드시면 좋겠죠. 자, 근데 쑥은 절대 장기 복용하면 안 됩니다. 장기 복용하면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신경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장기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쑥이 나올 때 그냥 몇 차례 쑥국 정도 끓여 먹는 게 그로서 쑥에 있는 영양분을 하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알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나타냅니다. 쑥은 어떻게 됩니까? 쑥은 쑥등을 뜨세요. 요새 쑥등이 많이 있죠. 자, 쑥등을 뜨는데, 자, 그거 왜 뜨느냐? 쑥 자체는 이 피를 정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자, 피가 정화가 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면 백신독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당군 신화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또 보여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자, 그 정제된 죽용 또는 추젓을 먹게 되면은, 자, 우리 짠맛을 뭘 나타내죠? 숙균을 말하죠. 자, 이 백신이 때가 돼서 이 몸에서 숙균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오니까 숙균이 올라오게 딱 막아버린 거예요. 자, 인체를 돌리는 것, 세상을 돌리는 것, 그게 뭐죠? 바로 수화 기운이에요. 그 바로 우리 태극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건곤이 있고 수화가 있죠. 감이 수고 리가 화잖아요. 그것을 다 표사한 거예요. 우주의 기운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 사람도 수화 기운으로 몸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숙균이 안 오르면 화기운이 생성이 안 돼요. 수화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심금경색으로 가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보다 30% 이상이 증가됐다는, 그러니까 그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이 암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바로 죽는 거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자, 어느 순간에 그 백신 독이 심장을 강타하면 피가 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자, 몸에 염증을 뽑을 때 가장 특효약이 뭡니까? 소금입니다. 자, 소금도 정제되는 소금이죠. 아주 순수한 소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9번 구운 소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죽염이죠. 죽염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백신 맞은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백신 맞은 분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 해 보십시오. 자, 이것은 우리 성 대표가 얘기했듯이 생명을 살리는 방송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 영혼을 깨우는 방송입니다.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런 말이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 그냥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저는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20년 정도가 아니라 평생 10대부터 그렇게 수행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그렇게 살아왔나,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와 같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마음이 가는 분들은 그 분들이 몸이 변화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몸이 안 좋거나, 그러니까 이 앞으로 오는 세상이 굉장히 의심쩍다. 그리고 불안하다. 그럼 오세요. 따로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강의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 강의 속에 이 말 자체는 주문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주문이에요. 글 속에 있는 기운을 빼가지고 던져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약이에요. 약. 그러니까 이 말은, 그래서 한 분은 말을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와라 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와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내쫓아 버리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부감이 와요. 먼저 기가 그렇게 튕겨버리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너무나 급하게요. 이제 백신을 맞은 인간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자,
우리가 요새 그 통용되는 말, 예전에 말이 그렇게 트랜스 휴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랜스가 체인지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변형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들이 고차원적으로 앞으로 오는 차원이 바뀌는 세상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라면이라는 말이 듭니다. 자, 그런데 백신을 맞게 하면은 인간 이하의, 그러니까 트랜스 휴먼인데 조종당하는 좀비가 되어버립니다. 좀비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뭐라고 했죠? 앞으로 오는 세상은 영적으로 열려지는 세상이에요. 근데 영이 쫄아들었다? 그건 못 넘어가는 거죠. 자, 근데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아까 말했죠. 추젓을 먹든지 죽용을 먹든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지금 백신 맞은 사람들 반드시 숙뜸을 매일같이 등 쪽에 또 배 쪽에 배꼽 있는데 떠주세요. 그렇게 되면 몸이 기운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백신 독이 빠집니다. 열은 물질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된,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여름에 벌레들이 많이 달라들 때 쑥 태우면은 다 도망가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몸에 있는 나쁜 균도 쑥 기운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이런 상식적인 것을, 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영리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인가는 이게 우리가 민속 중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오는 속에서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못 보는 분들, 안 보는 분들, 보기 싫다 또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이해를 못해요. 요새 그 학생들이 어휘 실력이 0빵점이에요. 책을 안 읽으니까. 이 컴퓨터에 나오는 그걸 알지 애들만 그러냐?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쓰는 용어는 영어보다 잘 듣기가 힘들어요. 생각할 수 있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예전에 쓰던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자꾸만 접해가지고 제가 쇄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잠시 그 강의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0월 17일 날은 이제 수능에 대해서 수능을 공부하다 보면 근무신고 전체를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알고 제가 왜 근무신고, 그 어려운 근무신고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근무신고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보고 알고 제대로 느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느끼면 역사에 대한 제대로 어떤 인식이 생기면 기운이 들어오는 게 아주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자, 지금은 원시 반분하는 때라. 바로 근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전에는 근문신고도 하고 터닝포인트도 같이 했어요. 너무 많은 걸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저 자신도 피곤하고 제가 들어도 짜증나고, 그래서 한 번은 그 근문신고에 대고 한 주는 터닝포인트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오늘은 터닝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다음에 내가 죽을 때가 언제 오나 이걸 아는 것밖에 안 돼요. 이제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이런 현재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지금 그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자, 코로나 백신 위원 결정 유럽 청문회가 열렸더라고요. 자, 10월 11일 날 유럽연합 백신 청문회. 이제 사람들이 깨이는 거죠.
맞다 보니까 이거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백신을 맞을 때 코로나가 해가지고 그것이 확실히 예방한다? 라는 그 확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되겠지. 아마 걔는 고도의 어떤 머릿속에는 사람들이 백신을 넣어가지고 이 인간들을 다 조종을 하겠다. 칩을 넣어가지고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사실 알고 보면 코로나 죽는 인간들보다 백신으로 죽는 인간들이 더 많죠. 자, 유럽연합 백신 청문회. 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화이자 중역에 물어보니 화이자 백신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시판 전에 검증도 안 하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효능도 없는 백신을 빌미로 실시한 백신 패스는 위법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백신 패스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했고 엄청난 차별적인 비인간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범죄입니다. 근데 이런 범죄를 책임지니까 책임은 안 지죠. 이건 누가 한 겁니까? 바로 그 사람들 속에 악령이 들어가서 저지른 짓입니다. 그 악령들의 그 음모를 알아야 되죠. 자,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냥 감각적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백신이 나오자마자 주변 사람은 다 맞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얘기 듣고 그것을 호응한 사람도 있었지만 호응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죠. 화이자 중역 제니스 모리 자백.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시판하기 전에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임상으로 검증한 적이 있나요? 백신이 감염을 막는지 못 막는지 미리 알았냐고요? 당연히 몰랐죠. 백신 제조를 긴급하게 하라고 해서 빨리 만드느라 많은 위험에 노출되었던 게 사실이에요. 화이자 회장님인 불라 박사는 오늘 청문회 참석 안 하셨지만 아마 같은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신 이 영상은 유럽연합 청문회 영상입니다. 유럽연합 위원인 로버트 루스가 말했듯이 지난 2년간 벌어진 방역 독재는 위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많은 국민들의 피해 보상을 해야 할 정치인들과 방역 관료들, 언론인, 그리고 정치 의료원들이 있습니다. 럼블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이게 럼블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참 당연하고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구의 정치인들에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웅들은 여러분입니다. 비접종자라는 얘기죠. 그레텔 리셋을 막고 자유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백신에 대해서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백신 맞은 사람도 아이고 억울해라. 나 정부가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자기가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신을 맞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있다. 1년, 2년 안에 2년까지 안 갈 겁니다. 1년 안에 다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스웨덴 연구팀의 화이자 코로나 백신 체내에서 DNA로 변한 자가 면역 질환 유발을 시킨다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화이자의 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주성분인 메신저리 보핵산이 mRNA가 사람이 간세포로 들어가 DNA로 변환하는 연구 결과를 나왔다. 자, 간은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혼이 있는 곳이에요. 혼을 혼미하게 만들죠.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판단을 못해요. 왜? 정신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 혼은 바로 하늘의 양적인 기운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혼이 멍해지니까 바로 폐가 말씀해서 폐는 백이 머무는 곳이죠. 혼비백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혼비백산. 혼이 날아가고 백이 흐트러져 버리는. 자, 혼비백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자, 이제 백신 맞은 인간들 이제 죽을 날을 손으로 꼽아야 할 겁니다. 자, 안 그러면 나 죽기 싫다. 그러면 제 말대로 하세요. 자, 이것은 무슨 방송? 생명을 살리는 방송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방법은 우리 선조들이 이미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열할지라도 의통을 알아두라 라는 증산 대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비열할지라도 의통을 알아두라.
그냥 비열히 보니까 그냥 흔하게 쓰는 법이에요. 그냥 민간요법에 쓰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화이자 측은 mRNA 백신이 항체 생성만 유도할 뿐 인간이 DNA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를 반박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자, 지금은 거짓말이 팽배한 때입니다. 자, 이때를 당해서 서경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라는 것을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스웨덴 룬드대 최근 연구에 따르면 mRNA는 인간이 간세포에 들어간 후 세포의 내부에는 DNA를 자극, 라인 1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mRNA를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자 지금 백신 맞은, 그러니까 아기 엄마들, 신생아 엄마들, 백신 맞은 여자들에게, 자, 인간의 젖이죠. 인간의 젖에 RNA 코드 백신이 탐지됐다는 메신저. 자, 모유에서 백신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태어난 아기, 백신 맞은 사람이 아기한테도 백신을 맞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이 이제 마지막 막바지까지 끝났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 세상을 다시 만들 수 있는,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비접종자들이라는 얘기죠.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진짜 이것은 영웅이다. 어떤 저번 방송에 어떤 이제 외국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또 이야기를 또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백신 맞은 사람들 며칠 만에 딱 보면 굉장히 늙어 있어요. 몸을 노화를 시켜요. 노화시키고 몸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병으로 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기가 안 올라오면 화기만 올라가가지고 머리에 뇌졸중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전신마비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생물을 배울 때도 이런 의학적인 지식은 약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건 안 가르치죠. 아마 이런 걸 가르쳐주면 의사들 밥벌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알려줘야 돼요.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 돼요. 스스로 깨쳐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이렇게 조금 간단한 것에 이야기, 그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겁니다.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뽑아서 읽을 줄 아는 눈이 이제 열려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은 눈을 열리게 하는 방송입니다. 눈이 열리면 뭡니까? 간이 살아나요. 혼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요. 그렇게 하는 방송이 바로 영을 깨우는 방송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하고 좀 이제 지금 앞에 시작하면서 조금 딱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하면서 이제 루비콘 강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조금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얘기하고 제 말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자,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뜻한다. 이탈리아 동북부에 있는 장가 루비콘이 TV나 신문에서 번번이 언급되는데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대정치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 어릴 때 케사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요새는 카이사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케사르와 깊은 연관이 있다. 저는 이제 케사르 해야지 더 쉽게 이게 와 닿더라고요. 케사르가 태어났을 무렵 로마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은 귀족들이 원로원과 집정관 등 공화정 내 권력을 독점하며 대농정을 운영한 탓에 평민과 귀족 간의 빈부격차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자, 우선 이제 그 농업이 그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게 될 때는 가장 그 나라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농지개혁이에요. 자,
그 우리 이승만 박사가 6.25 전에 이미 그 농지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 북한의 어떤 유혹에 이끌리지 않았죠. 이에 농지 개혁을 주장하는 민중파와 개혁에 반대하는 귀족파가 격렬한 대립을 보였고, 이는 민중파 마리우스와 귀족파 술라 간의 내전을 이어졌으며, 내전에서 승리한 술라는 무자비한 숙청으로 공포 정치를 펼쳤는데, 이때 케사르가 이 시기에 유년 시절을 보냈었다. 케사르의 집안은 마리우스파로 지목된 탓에 케사르의 출세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편이었지만, 케사르는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친화력으로 맡은 관직마다 탁월한 성과를 보이며 대정치가로서의 기반을 쌓았다. 케사르는 히스파니아,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속주의 총독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오는 뒤 집정관이 되기 위해 당대 최고의 장군 폼페이우스를 찾아갔었다. 당시 폼페이우스는 그의 병사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문제로 원로원과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이를 간파한 케사르는 내가 집정관이 되면 당신이 부하들에게 농지를 나눠줄 테니 집정관이 선출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자, 이것만 봐도 뭡니까?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경제예요. 경제를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세상이 평화로우냐, 또 엄청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폼페이우스는 이를 승낙하자 케사르는 로마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우스도 끌어들여 집정관이 되는 데 성공한다. 이후 로마의 정치는 케사르와 폼페이우스, 크라우스 세 사람의 동맹에 좌지우지 되었는데, 이를 삼두 정치라고 했다.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과 출신 분들은 이거 세계사를 배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세계사를 안 배우는데, 이 세계사를 보면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계사는 우리 민족의 이동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문자로 역사적 그 유물로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자, 필히 세계사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쫌팽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을 아주 축소시켜버립니다. 왜? 누가 그랬습니까? 이조가 그랬습니다. 왜? 한반도 내에서만 살면서 자기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쫄짱부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적어도 저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이때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거의 다 보냈죠.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는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왜? 그때는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기운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학교의 교과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이 판별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초등학교 교과서 사람은 좀비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좌파들의 생각은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쪼그라든 의식 가지고 애들마저 쪼그라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쪼그라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이르는 길로 가게끔 만듭니다. 왜? 좌파들이나 딥스들이나 얘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세상이 바뀌는 걸 아니까 사람들을 좀 좀비로 다 만들어버리고 자기가 조금 더 위에 있는 위치에 서가지고 뭔가를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 섭리에 맞게 살면서, 그렇게 자연 섭리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수행을 해야 돼요. 무슨 수행? 태을주 수행을 해야 돼요. 이제 태을주를 하세요. 왜냐? 태을주 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이 밀려 들어옵니다. 제가 나중에 태을주 하면서 제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고통이 밀려 들어오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전생이 됐던 전전생이 됐던 또 조상령이 됐던 그 업을 다 푸는 거예요. 업을 푸는 게 바로 태울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태울주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 떨쳐나갑니다. 왜? 고통이 밀려 들어오니까. 근데 그런 고통이 밀려오는 시간이 이제 없어요. 이제 바뀝니다. 자,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에요. 수기를 채우면은 나쁜 독기운이 다 빠집니다. 자, 어느 정도 수행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몸에 하면 열이 오기도 하고 시원한 기운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열이 올 때는 나쁜 기운을 다 빼버리죠. 시원한 기운을 올 때는 그 기가 천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느껴봐야 돼요. 자,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리고 태울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당군발변은 절대 태울주 기운이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원시 반복하는 때인데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태울주를 해야 그 태울주 기운이 제대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당군파는 여러 집단이 있을 겁니다. 그 집단에서 태울주 기운 안 돕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대로 돌게 하려면 이 역사를 반만 년 전에 문자로 전해지는 역사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적어도 염제신노시 그분이 누구였는가를 정확히 알 때 그 기운이 제대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 이제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정관으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케사르는 갈리아 지방, 오늘날 프랑스의 총독으로 부임했고 그 이후 8년간 케사르는 탁월한 군사적 재능으로 갈라리엔과 게르만족을 제압해 로마 영토를 갈리아 전역을 넓혔고 그 결과 케사르는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얻었고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도 한층 더 높아졌다. 하지만 케사르는 곧 중대한 위기에 빠졌으며 갈리아 원정에 나선 사이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전쟁으로 사망했고 농지개혁에 적극적인 케사르를 못마땅하게 여긴 원로파 보수파 귀족들이 폼페이우스를 끌어들이면서 삼두 정치가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폼페이우스를 등에 업은 원로는 갈리아 원정을 마친 케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케사르가 무정을 해제하고 로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 제거할 심산이었는데 이를 간파한 케사르가 귀국을 미루자 원로는 폼페이우스에게 케사르를 격파하라고 요구했다.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향하던 케사르는 갈리와 로마 본국이 경계인 루비콘 강변에 도착했다. 당시 로마의 법은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했으며 만약 이를 어기면 반역죄로 간주하였다. 잠시 고민한 케사르는 부하들에게 주사위는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널 것을 명령한다. 강을 건너는 순간 케사르는 쿠데타에 성공해 권력을 잡거나 반역죄로 죽음을 당하는 두 가지 운명 중 하나를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는 말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케사르는 예상보다 빨리 루비콘 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하자 당한 폼베이우스와 원로원 귀족들은 이탈리아 밖으로 도망쳤다. 폼베이우스는 반격을 노렸지만 케사르는 히스파니아와 그리스에서 폼베이우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종신 독재관이 되었다. 명실상부 로마의 1인자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의 1인 통치는 케사르가 왕이 되려 한다는 의심을 키웠고 의심은 화살이 되어 케사르에게 날아왔다. 기원전 44년 원론 회의장으로 들어섰던 케사르는 양아들 브루터스와 공화정을 오가는 귀족들이 휘두른 칼에 숨을 거두었다. 죽기 전 양아들을 본 케사르는 브루투스 넘어져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자,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브루투스 넘어져도. 하지만 케사르의 등장과 죽음은 더 이상 로마가 공화정으로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케사르가 죽자 그의 후계자 지목된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로마 초대 황제가 되었으며 이렇게 450년간 이어진 로마 공화정은 무너졌고 로마는 제국으로 탄생했다. 그 발단은 케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순간이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로마에 대해서 로마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자, 이것은 예전에 그 모의고사에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가 쭉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제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된 것은 훈족의 침입으로, 그러니까 흉노의 침입으로 로마가 멸망하게 되었죠. 로마가 흉족의 서쪽으로 가면서 게르만 지구 쳐가지고 게르만 이동이 돼가지고 서로마가 망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지금 제가 이제 고3들을 이제 안 가르치지만은 하여튼 그 전에 이제 본고사가 있을 때도 그렇고 참 좋은 내용들이, 세계 역사적 내용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한 30년 동안 그 모의고사 푼 것만 해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본 책 우리나라 책은 별로 없었고 영어책 아니면 중국어책을 많이 보게 됐죠. 그래서 제가 생각 자체가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학교 다닐 때는 어학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쓴 책, 번역책 볼 게 없습니다. 자, 외국 책은 영어나 중국어는 원서로 봐야지 그 느낌이, 뭐 다른 책도 역시 마찬가지죠. 봐야지 그 느낌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아까 방금 제가 트랜스휴먼 이야기 하면서 여기 트랜스휴먼이라고 썼네요. 트랜스가 체인지라는 얘기했죠. 자, 인간은 이제 변화합니다. 이제 그 가을 시간이 되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도 예수, 공자, 석가만침, 도통을 하게 됩니다. 자, 도통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냥 이 속세에 지금 이 현 세태에 맞게 아동바동 살다가는 영적인 능력이 다 도태돼 버려요. 자, 우리가 흔히 현대의학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수기, 신장 방광은 나이가 들면 이건 보충할 게 없다. 이게 점점 더 나이가 들면은 수기가 말라지기 때문에 검버섯이 생기고 또 어떻게 됩니까? 몸이 굉장히 가늘어집니다. 수기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수기가 말라버리는 거죠. 수기가 말라가지고 나이 든 사람 돌아가신 분 보고 어떻게 되면 뼈다귀만 남았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기를 자꾸만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기가 충만해야지 이제 더 차원이 높은 트랜스 휴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태울주와 죽여 먹는 거,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소금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현대에 의해서 방광이 상하고 신장이 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몸이 붓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수기가 염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몸이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분을 채워주면, 근데 깨끗한 소금이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소금 가지고 매매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월급을 줄 때도 소금에 솔트로 주고, 솔트에서 샐러리가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샐러리맨이 그렇게 나온 거죠. 이것도 이제 어원의 근원을 보게 되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트랜스 휴먼이 되는데 인간 이하의 좀비로 되면은 이제 영원히 이제 세상과는 작별하는 순간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빼세요. 빨리.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mRNA 백신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90일 만에 다시 성장하고 그게 이제 성장이 많아져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자, 특히 그 백신 맞아가지고 허리 통증이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허리 통증이 왜 옵니까? 물론 이제 허리가 약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장 기운이 흐트러져가지고 허리가 비틀어집니다. 자, 요즘 거리 걷다 보면 허리가 비틀어지는 태반입니다. 제대로 걷는 사람이 없어요. 내장을 고치면 팔자 걸음도 고친다는데 제가 사람들 치료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몸도 걸음도 발라지고, 그리고
척추나 뼈를 먼저 고쳐야지 내장이 좋아지느냐, 내장이 좋아져야지 척추가 발라지느냐. 이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좋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죠. 이것은 도를 통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 사람 인체를 알고, 자,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람 인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자, 인체에 대해서 아니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고 나는 이렇게 한다 이거 가지고 뭐 돈을 밝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능력이 없어져.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현실과는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맹점이 될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들이 고통의 연기가 영무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이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인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백신인 것 같아요. 백신인 게 확실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안식.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신 맞은 사람들은 가슴 뛰고 심근경색이 오고 갑자기 가다가 요새 그런 일이 많이 나더라고. 차 운전하는데 갑자기 심정지로 와가지고 차가 사고 나서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쓰지 않겠지만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지금 인구 분표가 각 도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더라고요. 인구가 보이지 않게 많이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서 자기 병을 땅에 쏟아부으며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기더라. 자, 아픈 사람들 악취가 나요. 자, 백신 맞은 사람들 악취가 나요. 이 사람들에게 악취가 없어요. 악취는 뭡니까? 죽은 영가들의 모습이라 또 이야기를 해줘요. 엄청나게 이런 인간, 백신 맞은 인간들의 제가 보고 수천, 수십 마리가 들어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럼 자기 정신 가지고 못 살게 되죠. 그건 자기 정신은 멀리 떠나버려요. 정신병 환자와, 요새는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정신병 환자와 거의 똑같은. 그래서 요새 보면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텔레비에서 작품 시험에서 보면은 또 정신과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또 많고.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으며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을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어 또 자기 아픔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장시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남 탓이에요. 내가 왜 백신 맞았을까? 왜 백신을 맞겠는가? 누가 맞으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율의지에 의해 가지고 백신을 맞게 한 거죠. 그러면 정부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또 어떤 데 글을 보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 이런 글이 써있던 걸 봤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더 나은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질병을 정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당신이 바라던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됩니다. 다만 당신의 몸을 우리가 관리하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럼 인간이 아니에요. 신체 정신 포기학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당신들은 많은 인류를 우리에게 저항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밀리 코비드19를 흥행시켜 백신 안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는 끝났어. 우리 말 잘 들어야지 이제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땡땡땡. 과거부터 재물,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힘으로써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일개의 산적이 되거나 도둑꾼이 되거나 강도로 돌변하고 해적이 되곤 했습니다. 오늘 현실에서도 물건을 훔치거나 물건을 강탈하거나 물건을 사기치거나 뭔가를 빼앗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인신매매, 장기매매. 이건 누가 잘하는 거죠? 짱깨들이 잘하는 거죠. 또 사첩을 통해 일부 여자들 꼬드겨 고금리 이자의 빚을 못 갚아 신종 인신매매 어디에 사창거나 술집에 팔거나 하는
범죄도 있지요. 자, 이제 남자들 술집에 가면 큰일 납니다. 사창가 나가서 여자와 어떤 관계를 할 때, 섹스도 그렇고 뽀뽀도 하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쉐딩 현상이라고 일단 나왔더라고요. 그 안에 있던 백신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에게 들어간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제 자료도 이것도 한번 같이 올려주면 참 좋겠네요. 쉐딩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 바람기 있는 남자들, 여자 밝히는 남자들, 남자 밝히는 여자들,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백신 충이 되는 거예요. 타인의 장기나 탐나 타인의 납치 산에서 장기를 빼앗기도 하지요. 또는 요즘 뉴스에 또한 데이트 폭력과 또는 스토킹 살해 범죄 타깃이 일가족에 몰려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신체를 강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시오니즘 카발들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전 인류를 노예하려고 하죠. 진구가 부여하는 것은 우월이야. 우리는 남은 인류를 쓸어버리고 있어. 야유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지구를 갈취하는 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은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고통 속에 살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이 맺혀요. 그 한을 긍정적으로 자기 발전의 동력으로 사고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이 한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다른 사람을 그냥 깔아뭉개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자, 유태 씨가 누구죠? 고운의 딸이 누구죠? 여호와예요. 야훼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자, 역사 속에, 자, 우리가 이제 요새 기독교에서 물고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물고기가 왜 나오죠? 고운의 그 토템이, 고운 집안의 토템이 물고기예요. 자, 하여튼 고운에 의해서 펼쳐진 역사적 상황들이 엄청나게 갈등과 투쟁을 증폭시켰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어체라고 그러죠. 고기같이 생겼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조선한테 선이 바로 고운이란 이름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운이란 이름에서 나오고, 자, 우리가 그것을 물고기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땅을 물고기라고 했을 때, 바로 군산이 바로 똥창이에요. 자, 고기가 썩을 때 어디부터 먼저 썩습니까? 똥창부터 썩어요. 그 군산 지역에 새만금이 있죠. 그 새만금에 태양광을 전부 다 가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소유권이 어디 있죠? 중국 놈들이 있어요. 자, 중국 놈들이 그렇게 똥창에서 그 짓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병이 확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똥창을 막아버린 거예요. 똥창을 똥구멍을 막아가지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요. 그것을 똥구멍을 막은 인간들이 거기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중국 짱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지금은 그렇게 자연과, 그러니까 이때까지 반만년 동안 그렇게 엄청나게 남한테 해코지하면서 살아왔던 짱깨들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이 듭니다. 자, 맨 처음에 급살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자, 군산 개복동에 김씨부터, 왜 김씨입니까? 가을 세상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상징으로 다 표시가 돼요. 자,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간이 군산에 병이 돌 수 있는 그 상황들이 전부 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지금이라도 어떤 자기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태울주 하세요. 태울주 어떻게 하죠? 훔치 태울전사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암리사파 꼭 하십시오. 자, 이게 로마서 아까 얘기한다고 했죠. 로마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지금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은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바로 지금 변화를 받아, 변화의 기운을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바로 뭡니까? 몸을 제대로 후천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몸은 쉽게 안 바뀌어요. 자, 몸 바꾸는 공부를 지금부터 하세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늦긴 늦었습니다. 너무너무 늦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부터 나을 겁니다. 꼭 태어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무엇일까? 그 말은 이제 막 이르는 후천 가을 기운에 버텨낼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내란 말이다. 그 가을 기운은 맑고 깨끗한 기운이고 속세를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나 탐욕스럽게 거짓말하는 인간들에 이르지 않는 기운이다. 이 후천 가을 기운을 받는 방법은 불교나 도교나 기독교나 유교도 선천 종교에서 다 말해주고 있기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혹은 그대로 해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그 기운이 응한다. 섣불리 후천기를 받아내리는 태울주하고 감히 말하지 못한다. 괜히 태울주하면서 행동이 안 되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너무나 많이도 보아왔기 때문이다. 자신 역시 태울주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뒤따랐다. 택견 대련하다가 꼬리뼈가 나가, 꼬리뼈가 아니고 허리 2, 3번 척줄 겁니다. 거기다가 몇 달 동안 누워있어야 했고, 강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옛날 고3도 쭉 강의하다 보니 그랬습니다. 기가 너무 다친데요. 폐결핵으로 1년 넘게 고생했고, 결핵군이 장을 타고 내려가 항문이 썩는지 항문에서 고름이 나오는 치료를 엄청 고생했고, 암벽을 타고 내려오다 떨어져 목만 겨우 움직일 수 있을 뿐 전신이 마비되는 그런 고통이 뒤따랐고, 그 덕분에 1급 장애인이라는 원치 않은 증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고통이 엄습했지만 목숨을 거둬가지 않았고 겨우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때부터 태울주 수행을 다시 하게 되었고 전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 제대로 걷기 시작하고 아마 그때부터 집중 수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지속해 하는 놀라운 치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제가 이렇게 아팠던 것은 뭐냐? 몸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것은 의료 일반적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만 익혔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침과 혈전의 공부를 했기에 이따금씩 아픈 사람들 치료했었지만 아마 20대부터 태울주 시작하고 한 15년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태울주를 하게 되면 이런 견디기 힘든 고통이 엄습한다고 알고 있기에 섣불리 말하지 못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명이 짧은 내가 이렇게 60이 넘도록 산 것은 태울주를 했기 때문에 비록 육체적인 고통은 지속이 되었지만 목숨을 한 갑자 정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도 여겨진다. 자, 제가 왜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고통이 밀려올 때도 이 고통 감내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태울주 하세요. 왜? 이제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 무슨 종교 선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아니야? 지금 종교와는 전혀 종교에서 이런 걸 하면은 오히려 그게 다칩니다. 이런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반만년의 문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반반이 역사 무전하는 사람들은 좀 있지만은 그걸 알고 이 태울주 기운의 어떤 엄청난 그 효과를 아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을 느끼고 알 겁니다. 자, 알면은 행해야 돼요. 자, 알고 행하지 않으면 바위에 물 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글로벌 리스트들이 이제 백신 사람 다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백신 모기를 만들어가지고 또 아프리카 쭉 뿌리겠죠. 아직 덜 백신을 안 맞은 인간들에게 뿌려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천연두를 뿌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천연두가 만연하게 되면 그때 바로 급살이 옵니다. 자, 이 지금 되어지는 거 보면은 그때가 어느 때쯤 올 거다라는 것을 아마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터닝 포인트 조금 보고 오늘 방송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여러 가지 하면서 지금 다시 이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진짜 해주니까 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그 안에 동양의 사상이 응축돼서 있던 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를 볼 수 있는 그 사상적 조류가 어떻게 되어 왔는가도 명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 시스템 이론과 고대 중국 사상 사이의 관계는 이제 분명해졌다. 지구의 현자들은, 그러니까 필라스피 철학자가 아닙니다. 현자들하고 철학자들은 좀 틀리죠. 세상이 돌아간 이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세이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자들은 살아있는 시스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양극성을 음양이죠. 인식했던 것처럼 보인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자, 음만 있으면 계속 축소를 합니다. 양은 계속 팽창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리죠. 음양이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이 이끌어져 온 거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자기 주장은 양적인 행위로. 자, 지금 자기 중에 글로벌리스트 카발들이 하는 게 뭐니까 자기의 양적인 행위죠. 근데 그런 양적인 행위가 이제는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요구하고 공격하고 경쟁하고 팽창하고 인간의 행위가 관계하는 직선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성취되어진다. 자, 직선적인 이제는 수단적인 사고, 돌고 도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봐야지 답이 나옵니다. 자, 기독교의 도마복음을 되면 굉장히 순환적 사고예요. 근데 이것이 롬에서 가면서 직선적인 사고로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상당히 많았죠. 자,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기독교나 어떻게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긴 전혀 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거기서 말하는 한 부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맹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틀려면 그것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고 되냐? 수행을 또 해봐요. 거기에서 말하는 수행을 해봐야 돼요.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수리수리 마수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산속에 앉아가지고 뭐 해보고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우리가 먹어봐야지 맛을 한단 말이지 아십니까? 그와 같이 먹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제는 분석적인 사고가 아니라 종합적인 틀을 볼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종합적인 사고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거의 다 동양학에 굉장히 심취하게 되죠. 지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까 이제 제가 전했던 거 글로벌리스트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지금은 이 마인드는 뭡니까? 마음을 얘기할 때 마인드, 하트, 소울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마인드는 이 머리로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하트는 이 마음, 가슴 속에 나오는 마음이에요. 가슴 속에 나오는 마음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 통제할 수 없는 그 마음, 통제할 수 있는 마인드하고 같이 이것을 적절하게 혼합시켜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배양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어야죠. 근데 얘네들은 마인드로만 본 거예요. 코로나를 뿌리고 백신을 맞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그거 자체, 그러니까 이 영어를 볼 때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단어로 쓰였는가 라고 쓰여질 때 이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파라다이스 하면 굉장히 신천지, 굉장히 아주 좋은 천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우리가 그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하죠. 패러올림픽이라고 하죠. PARA 자체가 장애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이즈는 뭡니까? 황무지예요. 할 게 너무 많은 세상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은 영어의 참맛을 알게 되죠. 자, 백신을 맞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선천적인 사고에 기반한 삶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선천적인 사고로는 변하는 세상에 정할 수 없어 그냥 도태되어지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자기 방어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지금은 영적 훈련해가지고 악령이 무반에 들어올 수 없도록 자꾸 막아줘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그런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옆에 자꾸만 있어야 돼요.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하면서 그 기능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배운다가 아니에요. 무엇과 같이 있는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자와 같이 있는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자신에게 가문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이고 또 그렇게 이때까지 쭉 살아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령들은 그 시간이 이미 도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악령은 자신이 넘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지막 발악으로 무딘가를 물귀신처럼 다 같이 죽자고 발악하는 것이다.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보면서는 이 함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 가지를 봐야지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 어떤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죠. 기본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세상 사람 공부를 이건 절대 안 보입니다. 통합은 음적인 행위. 앞으로 열리는 음적인 그 세상이 되는데 여자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앞으로 오는 세상은 남자가 여자 말을 듣지 않은 남자 행세를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자, 이 남자는 계속 분열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굉장히 모든 걸 다 다시 아우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죠. 통합 음적인 행위에 반응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판단하고 어울리게 만들죠. 응대하고 협력하고 직관적인 intuitive, 직관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직관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제가 왜 맨 처음 백신 나올 때 맞지 말아야 되는 딱 말했으면 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 음적인 음체로 몸 자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게 크게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죠. 음적은 해여서 조장되고 촉진되어지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인식하게 된다. 통합적인 음과 자기 주장적인 경향을 가진 양 둘 다 조화로운 사회관계와 생태학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양적인 즉 양만을 추구한 선천 역사 시대에는 조화로움보다는 투쟁과 갈등 그리고 이기심을 증폭시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자, 왜 전쟁을 했습니까?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은 계속 부정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쟁은 공면을 말하기에 지능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스스로가 백신을 맞게 해 죽게 만들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럼 원망이 없어요. 죽어도. 누가 죽였다 그러면 그건 때문에 원망이 생기지만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 결정에 의해서 백신을 다 맞게 한 거잖아요. 자기가 죽은 것도 자기 뜻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인구 축소를 위한 백신 접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기에 이제 마지막 한 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연두 살포이다. 그래서 지금 빌게이츠가 계속 천연두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부지불식간에 천연두가 뿌려집니다. 그러면 백신 맞아서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급살이 오게 되는 거죠. 급살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있는 백신독을 빨리 빼야 돼요. 그리고 몸 안에 수기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태우주예요. 이제 양적인 기운이 세우고 있는데 양적인 생각으로 하는 이런 작당은 반드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아는 자가 생존하게 되고 생존하는 자가 차원이 바뀌는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너무 지나친 자기 주장은 힘 통제 그리고 힘으로써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 이것이 지금 하는 현상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걸 볼 때는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제는 현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이것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양상이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은 지배 집단 계급에서 발휘되고 있으며 사회적 위계 조직은 인종차별주의자와 성차별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약탈이란 말이 우리 문화권의 중심적인 은유, 비유, 여성에 대한 약탈, 소수 집단 및 지구 자체에 대한 약탈. 자, 자원 개발하는 게 뭡니까? 지구에 대한 약탈이에요. 약탈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이제 더 못 살겠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가 되고 있다. 우리 과학과 기술은 자연에 대한 이해, 자연을 안다는 것은 사람에 의한 자연의 지배를 의미한다는 17세기 믿음, 이것이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이죠. 이제 생태학적 세계관으로 바뀌었는데도 이 글로벌리스트, 즉 카발들은 아직까지 그 선천적 사고 17세기 믿음을
그대로 공고히 갖고 있다는 얘기죠. 에 근거를 두고 있다. 17세기의 근원이 된 기계론적 세계관과 직선적인 사고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결합하여 이러한 태도는 건강하지 못하고 인간적이지 않은 기술을 만들어냈다. 그게 바로 백신이에요. 이 기술은 복잡한 인간 존재의 자연적이고 유기체적인 서식지를 단순하고 합성적이고 미리 제조한 조립식인 환경으로 대체가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보면 아파트 천지입니다. 아파트? 자, 만약 병이 돌 때, 어우, 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파트는 다 같이 갇혀있으면 다 죽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닭개장인가요? 닭장이죠, 닭장. 닭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조금 이따 병이 돌 건데, 병이 돌 때, 반드시 아파트 안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길에 나와, 넓은 대로에 나와 있으면 됩니다. 자, 이곳에 서식지를 단순하고 합성적이고 미리 제조한 조립적인 환경으로 대체가 됐다. 그 자연을, 그러니까 인간이 많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카프라가 1700년대 이때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한 그 책이죠. 지금 코로나를 뿌리고 백신을 맞게 트랜스휴먼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아까 트랜스휴먼 얘기했죠. 이게 차원이 높아지는 사람이, 자, 백신 맞으면 차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백신도 빼야지 차원이 더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18세 이상 97%가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 간혹 이 방송을 보는 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왜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경향이 있겠지만은 굉장히 이제는 스스로 그렇게 이기를 해야지. 이제 누구가 뭘 해주겠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찾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깨어나서 이렇게 내 자신이 해야 한다. 그 방법을 잠깐만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또 이상한 그냥 딱 끊어버리든지 이걸 들어서 병신, 별지랄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하든가 말든 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크게 변하는 지금 빨리 그 변하는 기운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자체가 17세기의 기론적 방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연스러움을 오히려 거부하는 현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자체는 바로 변하는 운기. 왜? 기운이라는 쓰고 왜 운기니까 기운이 움직이는 거예요. 야, 기운이 움직이다 그 운자를 앞에다 했죠. 운기에 역행하는 것이기에 글로벌리스트들은 철저하게 도태되어지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반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그들이 벌이는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세상에서 하는 말, 정부에서 하는 말 다시 봐야 돼요. 다시 저게 왜 저런 의도에서 저것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겪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걸려봤기 때문에 제가도 얘기했죠. 치료를 하면서 제가 봤는데 한 이틀 앓고 그 다음부터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별게 아니고 그런데 백신을 맞춘 평생을 영을 완전 쫄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세상 영이 열리는 세상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개벽된 세상이죠. 자, 개벽, 천개의 지벽이 뭐죠?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인각, 사람이 깨어나는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깨어나지 못한 인간들이 바로 백신을 맞은 겁니다. 백신을 맞은 인간들은 깨달음에 갈 수 없는, 가기 싫다라고 실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방송을 보고 빨리빨리 깨어나가지고 이제 변화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 자체를 하나하나 보고 지금 행행하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계속 보시면 그런 것이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방법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